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몸의 세포에는 수명이 있죠. 하나의 세포가 수명을 다하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년쯤 된다고 합니다. 별로 변한 것이 없는 듯 보이지만 현재의 내 모습은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포들로 만들어진 셈이죠. 그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은 것은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게 유지시키려는 우리 몸의 노력 때문인데요. 변하지 않는 본질. 극동방송에서 전하는 복음도 형식은 다양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한결같이 전하고 싶은 마음들. 목사님, 오늘도 극동방송 직원들이 예배하면서 주님께 간구했던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변화 많이 되죠. 네. 근데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변하는 것도 있고. 누가 그래요? 강물이 7마일만 흘러가면 정화가 된대요. 네. 우리 몸도 7년 지나면 완전히 변화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음반에도 음이 7개가 있고 무지개에도 색이 7개가 있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조화. 근데 그걸 깨트리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 제 수명에 죽질 못하고 일찍 죽을 수도 있죠. 예. 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모든 선한 목적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예.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자기 몸을 관리를 안 한다. 그럼 일찍 죽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연한 살지 못하고 죽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질서, 하나님 우주의 질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우리 생활에 많이 행복을 갖다 줄 거예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초대 손님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김주영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김주영 위원장님 스튜디오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함께하셨는데요.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나눠주십시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계 지도자이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 여기서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하지요. 최혜심 아나운서 오늘 여기서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노동계에서 이렇게 극동방송에 출연한 건 제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국노총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최대 노동단체입니다. 저희들 조직에 한 3,400개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산업별로 제조, 공공, 운수, 금융, 서비스, 의료 이런 산별들이 25개의 산별들이 있습니다. 조합원 수로는 97만 5천 명 정도 되는.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이 되려면은 예. 굉장히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텐데 어떻게 선출이 됩니까?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거인단 제도가 있습니다. 한 3,200명 정도 선거인단이 전국에서 각 산별에서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이제 투표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네. 위원장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네, 많이 네, 계실 네, 거예요. 네. 또 잘하는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 무슨 민주 예. 노총도 있고 예, 예. 그런 게 몇 개나 됩니까? 크게 봐서는 2개인데요. 네. 최근에 조그만 그 신생 조직들이 한 2만 명 안 되는 조직들이 2개 더 생겨난 걸로 그렇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언제부터 그럼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회사에 86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88년부터 노동조합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그 당시의 정치 사회 상황들이 굉장히 좀 혼란한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약간 저항적인 시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사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좀 불합리한 문제라든지 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네.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요즘 노총에서 가장 이슈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최저임금 네. 작년에 인상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산입 범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을 이제 법제화를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사실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사모님이 말이요. 예. 당신 위원장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말리죠. 근데 왜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조금 좀 거창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제 그 정규직 노동자인데 제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보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제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노동자로 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좀 더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그 제 직장에서 전력산업 분할 민영화 정책이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노동조합이 나서서 사실은 많은 그 투쟁도 하고 했었지만은 결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이 전력산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 정부 정책대로 갔으면은 요금도 폭등했고 아마 공급 불안정도 생겼을 거고 전기 품질도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노동조합으로 그 정부 정책을 합리적으로 풀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내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 2004년도에 사내 비정규직을 다 끌어안고 그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서 정규직 전환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년 60세 법제화가 되기 전에 60세를 노사간 합의로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국노총 위원장이 된다면은 좀 더 사회를 위해서, 사회 양극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실은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공사에 계셨죠? 네네. 지금도 소속이고요. 소속이 거기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전력, 핵, 핵 원자력. 원자력. 예. 예. 이런 걸 자꾸 반대 못 짓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그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그렇게 비중이 많지가 않습니다. 15% 내지 16%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산업용 60% 가까이 네. 산업용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없는 세상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차 부존 자원이 사실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스리마일 아일랜드라든지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원자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제 지진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게 없으면 뭐 그렇게 위험적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이제 큰 사고는 없었지만은 원자력 밀집 지역에서는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불안감도 좀 커지고 또 지진도 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원자력을 완전 폐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할 것이냐 이게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한기가 없다 그러더라도 중국이 산동반도를 따라 원자력을 지금 수십 기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고가 나면은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지금 유입되듯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없을 수가 없다. 다만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전도를 더 정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들을
좀 더 확충을 해서 그런 거를 에너지 믹스를 잘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가족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사모님 어디서 만났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친구 소개로.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연애도 하고 네, 네. 그럼 이제 결혼하고 자녀는 몇 분 두셨어요? 아들만 둘입니다. 아들만 둘. 예. 그럼 아들들은 다 대학 졸업 맞고요. 아직 제가 결혼도 조금 그때 늦게 정한 게 조금 늦었지만은 결혼하고 또 애도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애가 이제 군대 가 있고요. 작은 애가 이제 수험생입니다. 네. 아주 가장 그 어려운 시기에 지금 네,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임기가 2020년까지라고 하는데 네, 네. 그때까지 노동조합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네. 저는 사실 참 지금 우선 앞으로 눈앞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이 연착륙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최저임금 인상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이냐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노동조합에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 작업을 또 매진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에 사실 젊은이들이 많이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사실 이제 원하청 간에 너무 불공정 거래들이 심하거든요. 저도 이제 중소기업들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해보면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놔도 다음 해에 와서 원가를 다 따져갖고 그만큼 또 납품 단가를 후리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사실 고관이 넘치고 있죠. 투자는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 하청 업체들까지 잘 내려가게 해서 그들의 삶들도 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대화가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교육이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조세 문제, 더 나아가 사회 안전망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런데 김 위원장님, 네. 이런 걸 잘 저기 하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 이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정말 미국을 보면은 그동안에 건국을 해가지고 뭐 300년도 안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드문드문 교회도 좀 나가셔서 적어도 이 노동조합의 전체적인 우리 한국 국민 전체가 이제 앞으로 뭐 남북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네. 남북 통일이 되면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살죠. 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도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이제 이런 것도 걱정을 하시려면은 사실 사람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드문드문 교회도 좀 나가 보시고 또 하나님을 부정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죠. 네.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은 없으시다 하더라도 2020년까지 임기를 끌고 나가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좀 힘이 돼 주시면은 위원장님 하시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저희 교회도 한번 나오셨는데 그건 또 좋은 동지가 있어서 네. 아마 안내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한국노총이 정말 잘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기업도 잘 살고 중소기업도 잘 살고 이러한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네. 오늘 위원장님을 한번 와서 네. 우리 노동조합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이런 거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기 위해서 네. 지금 만들어진 기관인데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돼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영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순수 복음 방송 극동 방송을 멀리서 응원하고 있는 정미화 성도입니다. 방송을 통해 들려오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최근 엄마가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으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저는 현재 결혼을 하고 엄마와는 조금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고요. 간간히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TV 드라마로 우울감을 달래신다고 해요. 교회도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 엄마에게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며 이겨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뿐입니다. 목사님, 엄마를 사랑하는 딸로서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목사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늘 변함없이 영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셔서 늘 감사한 정미화 성도 올림. 네.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저 우리 어머님 최 생각에 아나운서는 이제 딸이니까. 네, 좀 예. 많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럴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자주 전화 드리고 우리 그래야 입사람도 될것 딸하고 같아요. 예. 멀리 떨어져 있죠. 태평양 바다를 두고 네. 떨어져 있는데 딸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해주고 또 이메일도 주고 또 엄마를 초청해서 한 달쯤 데리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 예. 엄마도 좋고 딸도 좋은데 아마 이 따님은 그러한 저기가 안 되는 모양이죠. 왜 시어머니 시아버니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는데 네. 엄마는 친정 엄마는 딸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네. 하루만 다녀가도 일주일이 참 기분이 좋을 네. 것 같은데 네. 그러한 면에서 자주 전화도 드리고 네. 주말에도 가서 찾아뵙고 그러면은 많이 호전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형제라도 안 만나면 가까운 이웃만 못하죠.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문안하고 전화 드리고 그러는 게 하나의 동기고 가서 기도도 같이 하고 성경도 네. 같이 보고 예. 그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정미화 성도님 힘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로디 사모님 책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김주영 위원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노동운동을 한다고 하면 카리스마 있고 거친 이미지를 떠올리게 마련인데 위원장님은 좀 오늘 이렇게 또 말씀 나누고 보니까요. 되게 부드러운 성격과 온화함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무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조합 뭐 지도자들 하면은 머리에 불 달린 생각, 그 다음에 영상에서 나온 거친 투쟁하는 그런 이미지들만 강성, 예, 예, 강성이라고 예, 생각하죠. 갖고 있죠. 저도 뭐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그 가정 교육 받았던 부분들이 그동안 좀 몸에 배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또 저도 어떤 원칙을 갖고 대응할 때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굽히지 않고 사실은 가는. 그러면 이제 스타일입니다. 한전의 노동조합이 제일 많습니까? 큽니까? 제일 크진 않지만은 그 기업별 노조 중에서는 아주 큰 축에 들어가죠. 네. 그러나 이제 이 노동계가 산업별 노동조합 중심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전체 그 한국노총 내에서 2.5% 정도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예. 그래도 발언권은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발언권은 좀 예전에는 예 그랬었죠. 그러면 저 노동조합 위원장이면 집에서 자주 나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적도 많이 있죠. 예, 그렇죠. 거의 사실은 가정에 어떻게 충실하십니까, 그럼? 참 그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늘 사실 뭐 주말에도 저희들이 경조사도 많이 생기고 또 뭐 집회 현장도 가야 되고 행사 있으면 행사도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함께 해주지 못한 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데 이제 뭐 제가 그 직을 내려놓는다면은 좀 더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또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런 기회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제 사각지대에 많이 네.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도 그런 그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저희들한테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에 가이드로 나가 있는 분들 이분들은 사실 노동자성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처우도 아주 엉망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외국 대사관에 나가 있는 비정규직들 이런 분들이 사실 한국노총의 문을 두드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주고 또 저희들이 뭐 작은 그런 힘을 보탰지만은 그분들이 힘을 합침으로써 뭐 일정 부분 아직은 뭐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사실 그 어려울 때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네. 한국노총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작은 힘이라도 보태드리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녹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찾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예. 거예요. 예, 목사님께서 그때 좀 많이 좀 기도도 좀 해드릴게요. 해주시고 예.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땅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